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서 반응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갈까요? 화가 났다는 건 생각이 많아진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머리를 잘 팽팽 돌리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머리로 피를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이때 손발이 차가워지고 혹은 배도 차가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서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이 심장의 움직임, 이 장의 움직임, 땀이 나고 열이 나는 등 내 몸이 변화하는, 그리고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것이 자율신경계이고,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즉, 외부에 있는 환경이 우리 몸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더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한쪽으로 더 많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교감신경이 더 위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교감신경이 더 많이 활성화되시는 분들은 혈액이 항상 머리 쪽에 치우쳐 있을 것이고, 손과 발도 차갑고 배에도 혈액이 부족해서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밥을 먹을 때에 쉽게 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 유명한 사람과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과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더 많이 향상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혈액의 공급이 조금 어려워지고, 바로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이 쓰리는 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끝 발끝 혈액이 잘 가지 않아서 관절염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세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이 주변 환경에서 혹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피로가 쌓이고 또 아프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소한 말, 그리고 사소한 행동으로 조금 짜증을 내기도 하죠. 혹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힘이 넘쳐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이 주변 상황을 내 맘대로 바꾸진 못하지만 최소한 내 몸의 체력을 키워서 스트레스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번째 식사 조절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이 식사 조절을 통해서 장 운동을 촉진을 시켜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비나 과민한 대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는 편안한 안정감을 얻고, 그래서 많은 장 운동이 잘 이루어졌을 때 편안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업무가 끝나면 집에 갈 때 앱으로 배민을 보죠. 어떤 걸 시켜 먹을까? 이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의 반은 중압감에서 털어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 나서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달콤한 거나 매콤한 것들이 당기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폭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장 운동을 시켜서 부교감 신경을 더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올바른 식습관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조금 멀어지고 싶다면 식사 조절을 통해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반응하는 것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건강한 체력을 키워나갈지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명상, 운동, 식사 조절.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식사 조절을 힘쓰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바이바이.